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아이콘 36.5의 이봉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아름다워지기 위한 어떤 욕구.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 남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즘에 성형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게 외모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긴 하지만 간단한 시술 혹은 자신감을 좀 채워주기 위한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곧 졸업 시즌, 입학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요즘에는 졸업 선물, 입학 선물로 이 성형외과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중독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제대로 안전한 병원을 선택하셔서 제대로 된 이 시술을 받는 게 예뻐지기도 하고 부작용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민망할 수도 있는 부위지만 최근엔 남성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가슴 성형입니다. 네. 혹시 홍선혜 씨 주변에 네. 이 가슴 성형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많죠. 네. 물론 고민도 많이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가지방으로 할지 아니면 보형물을 넣을지 그 방법으로도 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두 방법이 워낙 장단점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오늘 방송을 바로 그것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그리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자가지방과 그리고 보형물 두 가지 방법의 이 장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또 시술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그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023772-0274, 02-3772-27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전문의 선생님을 바로 연결을 해드릴 거고요. 또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을 누르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오늘 전문의 선생님과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유진성형외과의 강태조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참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추울 때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비슷해요. 이렇게 저희라고 해서 다른 걸 하는 건 없고요. 물을 자주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운동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문현답을 정말 뻔한 질문을 드린 것 네. 같은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가슴 성형입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대표적인 방법이 자가지방 그리고 보형물을 넣는 방법일 텐데 이 둘 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이물질을 넣느냐, 이제 보형물을 넣는 거는 실리콘이라는 이물질을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가지방으로 하는 거는 내 몸에서 뺀 지방을 내 몸에 넣는 거기 때문에 내 것으로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 이제 종전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지방 이식을 할 때 좀 아날로그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방을 채취를 해서 체 같은 데 걸러서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기에 노출이 많았습니다. 손으로 많이 만지고 했었으니까 네. 입자도 좀 고르지 않았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감염의 위험도 또 높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가슴에 석회화를 유발한다든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난해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이 불법 보형물 네. 판매업자가 적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자가지방에 대한 이 인식이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은데 자가지방 이식의 장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래서 일단 가장 전제가 되는 게 내 거를 빼서 나한테 넣는다는 개념이고요. 그게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실리콘이 좋아졌고 보형물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내 거를 빼서 내 몸에 넣는 게 가장 좋다는 거는 이렇게 이견을 가지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착률만 높다면 이제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을 넣었을 때 이것이 내 몸에 얼마나 살아있을까? 그렇죠. 그거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 생착률만 좀 보증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가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남자인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방식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적용되는 케이스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케이스에 많이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일단
자가지방으로 가슴을 확대하는 그 보형물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는 맞기는 하고요. 네. 단지 이제 사이즈에서는 조금 내가 굉장히 큰 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것만 아니면 재건 분야라든지 미용적인 목적 아니면 가슴 두 개가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무유수유 같은 걸 하셔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충분히 모든 분야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지방을 보면 이제 보형물 제거, 이제 보형물 같은 것 이제 수명이 다 됐거나 구형 구축이 오신 경우에 이거를 빼고 자가지방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모유수유 같은 걸 하시면 이제 윗가슴이 많이 꺼져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가지방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큰 거를 원할 때 보형물과 자가지방을 동시에 하는 경우 아니면 재건의 경우 아니면은 가슴을 축소하고 나서 이제 가슴이 너무 작아지니까 이제 거기 자가지방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짝가슴, 그러니까 양쪽이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자가지방 가슴에 넣으면서 조금 더 채취를 해서 얼굴에 같이 넣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가지방이 저렇게 활용 분야가 많고요. 그러니까요. 또 자기 거니까 무엇보다 안전하다. 네. 이런 장점이 가장 크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말씀하셨지만 생착률이 좋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네. 지방이 내 몸에 많이 남아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염률이 더 높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그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내 몸에 남아있을까, 뭐 채취할 게 있을까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눈으로도 확인하고 이제 체중만으로는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지만 근육량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정확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체지방을 측정하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체중이 좀 나가시고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지방으로 가능하신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너무 마르시거나 너무 큰 거를 바라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수술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염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보형물이 더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런 이렇게 균 같은 게 따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균이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됩니다. 보형물 자체가. 네. 하지만 자가지방은 내 몸의 백혈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소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은 제 경험으로는요 훨씬 더 감염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자가지방과 조금 전에 보형물 삽입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뭐 수술 방식이라던가 치료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뭐 회복 시간이라던가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보형물은 어딘가 절개를 많이 하고 이렇게 큰 덩어리를 넣어야 된다는 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 자가지방과 보형물 표를 보시면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제 수면 마취, 자가지방을 할 때는 그냥 잠깐만 자면서 수술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보형물을 넣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자가지방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다음 날부터도 출근하실 정도로 이렇게 아주 큰 수술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 거를 넣으니까 부작용도 좀 낮은 편이고요. 수술 후에도 그냥 실밥을 뽑는 정도의 치료만 하면 충분하시고요. 이제 만졌을 때 가슴에 이제 내게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절개도 보형물을 넣을 때는 좀 큰 절개를 해야 되지만, 네. 자가지방을 할 때는 그냥 2, 3mm? 그런 정도만 절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흉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가지방을 넣는 방식과 보형물을 넣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좀 큰 걸 원한다. 나는 좀 많이 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지방을 충분히 채취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계신다. 저는 한 번 혹은 두 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3번 정도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300cc 정도의 보형물 크기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번 하면서 만약에 나는 한 번에 2컵 정도를 키우고 싶다. 그런 거는 보형물로 설명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군요. 네. 저희가 아까 두 질문 전에 이 초기 생착률과 뭐 감염 빈도 등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는 좀 수술 방식에 따라서 좀 많이 발달이 됐을 것 같은데 뭐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공기 중에 접촉이 되게 많았었고요. 지방 자체를 저희가 수술하는 입장에서 직접 만지는 일이 많았었다고 네. 하면 그때는 오픈 시스템, 이렇게 공기 중에 열려있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클로즈, 이렇게 닫혀있는 공기하고 접촉이 거의 없는 시스템 자체로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저 통 안에 지방이 모이게 돼 있고요. 저 하비스트 제시라는 기계를 통해서 이제 물을 분사를 하면서 지방을 채취해내기 때문에 이제 지방 자체를 손으로 만질 일이 없습니다. 저 장비 안에 다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공기 접촉 없이 이제 주사기로 옮겨 담아서 바로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위험은 굉장히 많이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또 더 좋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다고 그래요? 들었어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비스트 녹원, 이게 뷰리 테크닉이라는 방법인데요. 네. 그 베를린에서
이렇게 소개가 된 방법입니다. 네. 베를린에서 이제 지방 이식에 대해서 최초로 120년 전에 먼저 시작이 됐던 곳이 베를린이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소개된 방법인데 이제 장비 자체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방법은 다 똑같은데 조금 더 디지털화되고 더 정교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디지털화되고 정교해진 방식으로 생착률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2번을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다고 네네. 하면 지금은 한 번 정도로 가능할 거라. 물론 2번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을 건데 예. 그래도 그 확률이 낮은 거죠. 옛날에는 7, 80% 정도가 2차를 하셔야 됐다고 하면 지금은 20, 30% 이렇게 해서 많이 낮아지셨으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생착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군요. 이게 내 몸에 생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내 몸에 들어와 있나?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사실 우리가 시술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알게 하는 거는 옛날의 방식은 줄자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직접 재보는 방법? 네, 저희가 재는데 근데 줄자는 이렇게 얼마나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크기 사이즈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은 3D 카메라 스캐너를 형식으로 해서 가슴의 볼륨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드리기도 하고요. 예. 지금 화면에 MRI 사진을 보시면 그 가슴을 옆으로 이렇게 자른 거고요. 제일 위에 이렇게 보이는 게 젖꼭지입니다. 네. 가운데가 폐가 보이는 거고요. 하얗게 보이시는 삼각형으로 예. 보이시는 부분이 가슴에 들어있는 지방 부분인데요. 네. 그 수술 전이 윗사진이고 수술 후가 아래쪽의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하얀 부분의 크기가 증가된 거를 충분히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오른쪽에 그 가슴 사진을 실제로 보셔도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하면 충분히 확대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는 수술을 한 번 한 건가요? 2번 한 건가요? 2번 한 겁니다. 2번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군요. 네. 네. 그런데 생착이 잘 됐다고 해도 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방이 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을 빼게 빠지면, 되면 네. 함께 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게 체중을 유지하는 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보형물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큰 거를 넣고 살을 빼게 되면 오히려 보형물이 너무 도드라져 보여서 어디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오히려 했구나 티가 난다고 하면 네. 얘는 몸무게가 만약에 5kg가 빠지시면 가슴도 같이 작아지고요. 네. 반대로 살이 찌면 가슴은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살이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해서 지방이 깨져 나가는 게 아니고요. 단지 그 세포의 몸집만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체중만 유지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볼륨은 충분히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티나게 하는 방식도 있고 뭐 아니면 좀 티가 안 나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추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좀 큰 거를 많이 원하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소구화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체형도 좀 소구화되고 눈, 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이제 옛날처럼 가슴한 거를 부끄러워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크게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가슴 성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지금 가슴 성형 시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 네.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제가 10년 전에 보형물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구형 구축이 왔다고 해서 이제 한쪽 가슴이 좀 위로 올라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빼고 싶기는 한데, 왜냐면 이제 보형물이 있다가 이게 빼버리면 가슴 사이즈가 많이 주는 게 좀 걱정이어서, 그렇다고 또 보형물을 다시 넣기에는 조금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만약에 제가 지금 TV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보형물을 빼고 이제 지방 이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은 좀 혹시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좀 허벅지나 하체가 좀 많이 비만이고 얼굴도 좀 많이 마른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방을 본인 거를 뺀다고 지금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요. 그러면 보형물을 빼고 제가 지방을 채취를 해서 보형물 뺀 자리에 가슴에 이식을 하고 얼굴도 이식이 가능한 건지. 네. 지금 10년 전에 넣으신 보형물에 문제가 좀 생기셔서 보형물을 빼고 그 자가지방으로 하실 수 있는 건지 지금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 드릴 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혹시 네. 실례하지만 키하고 몸무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160에 60kg 정도 나가거든요. 혹시 그 보형물의 종류가 식염수 백을 넣으셨나요? 아니면 실리콘 백을 넣으셨나요? 10년 전이라 제가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식염수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확한 거, 예. 뭐 상관없고요. 보통 통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보형물 자체가, 실리콘 보형물 자체가 영구적인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FDA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10년이 됐을 때 10개 중에 2개 정도가 이제 터진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 10년 정도 되면 이제 바꾸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형 구축도 구형 구축이지만 이제 바꿀 때가 되셨다고 생각하고 좀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이제 많이 닳았으니까요. 그 벽 자체가 많이 닳아서 이제 바꿔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지금 정도의 키하고 몸무게 정도시면 통상적으로는 가슴을 하고 얼굴을 넣는데 크게 무리가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넣는 거는 전신 마취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술이지만 오히려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그 더더군다나 생리식이온수 백은 안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터트려서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개 부위도 되게 작게 할 수 있고요. 그 부위에다가 이제 빼고 그냥 두게 되면 여성분들 상실감이 되게 빠지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빼자마자 바로 지방 이식을 바로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3달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주입을 해서 그 보형물이 아주 크지 않다면 그 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너무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시고 충분히 지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게 한 번에 다 가능한 건가요? 그 크기를 욕심을 많이 안 내시면 한 번에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크기가 좀 욕심을 나신다고 하면 2회에 걸쳐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뭐 자료 사진 같은 게 있나요? 조금 있다가 아마 자료 사진 나올 겁니다. 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궁금하신 점 자료 사진으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전화 받아봤고요. 이 원장님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한 번에 지방 이식으로도 이 시술이 가능하다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조금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너무 마르셨으니까 저도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재료 자체가 지방이기 때문에 너무 마르셨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에 너무 큰 거를 바라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지방 이식하는 거 100% 예측을 하면 좋겠지만 물론 체질에 따라서 좀 아주 잘 사시는 분도 있으신 것도 맞고요. 체질에 따라서 조금 덜 되는 분도 있는 거는 맞기는 한데 좀 실망스러울 경우에 2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퍼센테이지로 이야기 20-30% 정도가 2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사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수술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만족하시겠냐고 확인을 하고요. 그림을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화면에 보시면 2차를 하는 경우에 너무 이제 지방이 없거나 이제 흡입을 좀 하는데 흡입을 너무 뚱뚱하신 분들은 한 번에 지방을 다 빼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혈 때문에 지방 자체를 아주 많이 뽑아야 되는 분들은 2번으로 나눠가는 게 맞기 때문에 가슴에도 한 번 더 주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안 하셨는데 이제 모유 수유를 곧 하셔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모유 수유 끝나고 위가 어차피 꺼질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쪽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에는 2번에 걸쳐서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을 제거하고 나서 좀 큰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2번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전화 주셨던 그렇습니다. 분이군요. 보형물을 제거하고 나서 큰 사이즈를 원하신다면 2회에 걸쳐서. 그렇군요. 자가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제 자가지방을 원하시는 분들 일단 이물질이 너무 싫으신 거죠. 내 몸에 그런 주먹만한 이물질을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환자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보형물을 바꾸고 보형물을 빼고 자가지방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흡입이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슴에 지방을 넣어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의 몸매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가지방 이식이나 보형물을 넣는 방법이나 무게감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형물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보형물의 무게는 물의 무게하고 비슷한 정도가 되고요. 지방은 물 위에 뜰 정도로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게로 따진다면 당연히 자가지방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같은 크기라 할지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가슴 성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로 도착을 하나 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9100분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모유 수유를 할 것이긴 한데 이 출산 후에 언제부터 자가지방 가슴 성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뭐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정말 관심사이실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일단 모유 수유는 당연히 끝나셔야 될 거고요. 모유 수유는 당연히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둘째 계획을 어떻게 가지시는지 물론 다르겠지만 모유 수유가 끝나셨다고 하면 이거는 내 거를 빼서 나한테 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일정 기간을 더 거쳐야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만 끝나고 나시면 언제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전화로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는데
또 방송을 지금 채널을 트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형물 수술을 이미 받은 환자들은 자가지방 이식을 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형물이 들어가는 층은 통상적으로 그 가슴이 있으면요, 근육 밑에다가 많이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갈비뼈와 근육 사이에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자가지방은 그 위층에, 피부 바로 아래쪽에다가 이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형물이 지금 들어있는데 사이즈가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 위에 지방 이식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지방이 적은 환자들은 좀 시술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이 주 재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자가지방하고 보형물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면 해결이 안 될까요? 해결이 되죠. 저는 그래서 이제 보형물만 하는 입장이면 당연히 자가지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거고요. 제가 자가지방만 계속했다고 하면 보형물에 대해서 안 좋은 소견을 가질 건데 저는 두 개를 다 사용하고 있고요. 때로는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르셨고 자가지방으로 하고 싶기는 하지만 사이즈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의 장점은 보형물이 작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만졌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촉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질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이 내 몸에 적고 많다. 물론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아마 그러실걸요. 나 몸에 참 지방 많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객관적인 자료로 있을 것 같아요. 뭐 몸무게 이런 걸로 어떻게 뭐 지방이 많고 적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체지방을 측정하는 장비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헬스클럽 같은 데도 있는 그 장비를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지방을 빼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니까요. 저도 이제 그 장비를 통해서 실제로 측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핀치 테스터 제가 직접 만져봅니다. 만져봐서 뺄 지방이 충분하신지 확인을 하고 수술에 들어가고 있고요. 보통의 정도의 키라면 이 수술은 충분히 진행하죠. 이렇게 되게 살이 많아야지 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다면 그거는 아니고요. 보통 체형 한 160 정도의 45, 6kg 정도? 그런 정도 이상만 되신다면 충분히 가슴 확대를 지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의 지방 중에 가슴에 가장 잘 생착할 수 있는 지방이 또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논문으로 발표된 거는요. 어느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를 해도 생착률은 똑같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어떤 분들은 팔에서 뽑기를 바라시고요. 어떤 분들은 복부에서 어떤 분들은 허벅지에서 뽑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은 하체형이 더 많습니다. 하체가 조금 더 발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뽑아내는 거는 허벅지에서 많이 뽑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복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방이 없는 부분에는 채워주고 너무 많은 부분에는 또 빼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형물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형물은 단지 가슴만 크게 만드는 게 있다고 하면 이 수술은 이제 지방을 이용해서 가슴을 크게 하는 거는 체형 교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도 커지고요. 그다음에 지방을 채취한 부위도 되게 날씬해지니까 흡입을 동시에 하는 거죠. 흡입한 만큼 충분히 지방을 뽑아내야지 가슴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쯤에서 문자 메시지 한 통 또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857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가슴 성형을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유증은 없나요?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외관상 전혀 티가 안 나나요? 그리고 혹시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하시다고 보내주셨거든요. 어떨까요? 이제 후유증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는데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따르고 후유증이 따를 수밖에는 없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석회화 부분입니다. 이제 보시면 모든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검색을 하면 이제 지방 넣으면 반드시 석회화가 되냐라고 묻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거에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1%가 안 나옵니다. 석회화가 뭘까요, 원장님? 이게 지방이 100% 생착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생착이 되지 않고 이제 흡수되는 지방들이 이제 흡수가 되면서 칼슘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유방암 때문에 검진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 석회화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회화가 나오면 뭐가 문제냐면 유방암은 석회화를 만듭니다. 40% 정도에서. 그래서 그냥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가슴에 석회화가 나오면 되게 긴장을 하는 이유가 혹시 절반 정도는 유방암이니까 유방암이 아니야 하는 것 때문에 더 자세한 검사를 하시는 건데요. 지방을 넣었을 때 반드시 석회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방에서 온 석회화가 확실하다면 평생 가지고 있어도 암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 그렇게 걱정하실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는 통상적인 부작용들입니다. 약간의 염증이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거고요. 통증이나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을 뺀 부위가 좀 물퉁물퉁해지는 부자요. 네.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원래는 가슴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뭔가 보형물이나 혹은 자가지방 이식을 한 후에 뭔가 가슴에 무게가 많이 가게 될 거고, 그러므로 인해 좀 척추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가슴 지방의 한계라고 하면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주 큰 가슴을 만들어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 컵 정도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뭐 A컵을 하고 계셨으면 B컵 정도의 가슴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C컵 되시는 분들이 D컵 하려고 오시는 것만 아니라면 지방을 넣어서 가슴을 키운 것 자체가 척추에 무리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B컵 정도는 충분히 지금 근력으로도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은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네. 아주 가벼운 조직이기 때문에 한 컵 정도 키운 거라 해서 그렇게 무리가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여자들은 이 아이를 낳아서 또 건강하게 길러야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요. 모유 수유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이 출산을 하고 나서 모유 수유가 끝나고 나면 언제든 시술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미 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시술을 받았다면 그렇죠. 그게 모유 수유에 영향은 없을까? 이게 또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가슴에 있어서 지방을 주입할 때는 전층에 다 주입을 하는데요. 네. 모유 수유하는 조직을 유선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부위는 제가 주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요. 결혼하시고 나서 수유하시는데도 전혀 이제 결혼하시고 수유하고 나서 상관이 없을 거고요. 지금 결혼하신 상태라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가슴을 단면으로 만들어 놓은 사진이고요. 그 제일 앞쪽에가 젖꼭지가 있고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지방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좀 말랑말랑한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바로 아래쪽에 포도송이처럼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유선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모유를 만들어서 젖꼭지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제가 저 부위는 지방을 주입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얀색 아주 질진 막으로 쌓여져 있고요. 여간에서는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조직에는 당연히 지방 주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방 이식을 해서 가슴 확대를 하고 나서도 모유 수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뭐 홍선우 씨가 질문을 드렸지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빼서 가슴으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몸매 교정의 효과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메가팻, 아주 많은 정도의 지방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흡입한 거 이상으로 지방을 빼내야 됩니다. 한 번에 뽑아내는 양이 순수 지방만 800cc 이상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만약에 뭐 2번 정도 진행한다고 하면, 아주 예를 들긴 그렇지만 그 우리 콜라병, 페트병 네네. 하나 정도의 순수 지방만 빼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 들어가야 될 부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또 그 뺀 지방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그 왼쪽 위에 그림은 복부에서 지방을 빼서 가슴에 이식한 그림이라서 이제 들어간 거를 볼 예.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허벅지가 많이 가늘어지신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쪽은 팔을 원하셔서 팔에서 흡입을 해서 팔을 좀 가늘게 만들었고요. 오른쪽 아래쪽은 옆구리가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셔서 옆구리에 있는 지방을 채취를 해서 가슴에 사용한 그림입니다. 네. 네. 흔히 만화에서 보면 이렇게 허리 쪽을 쭉 당겨서 갑자기 위가 커지는 네.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몸매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형 교정에 더 가까운 수술입니다. 단지 가슴만 키우는 수술이 아니고요. 원하는 곳에 지방을 이사를 시키는 것. 제가 하는 일은 필요 없는 군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살에 있는 지방을 채취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 그게 가슴이 됐든 얼굴이 됐든 엉덩이가 됐든 필요한 부위로 옮겨서 몸매를 더 좋게 만드는 데 포커스를 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가슴 성형 자가지방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가슴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네. 부분 궁금하신 겁니까? 한 2년 전에 수술했는데요. 2년 전이요? 네. 예. 좀 감각이 오른쪽이 좀 감각이 좀 둔했어요, 많이. 아, 네. 어떤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팩 넣는 거 있잖아요. 팩이요? 실리콘인가? 네, 예. 실리콘이요. 보형물을 예. 넣으셨군요. 예, 예. 네. 감각이 없으셔서 그게 고민이 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유두애가 좀 감각이 많이 떨어져서.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답변을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 넣은 보형물은 네네. 실리콘 보형물을 넣으셨나요? 네. 겨드랑이 절개하셨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넣는 부위가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근데 그 경우에는 내시경을 쓰는 이유가 아주 절개 부위랑 가슴 넣는 부위가 되게 먼 부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큰 보형물을 넣게 되면 좀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특히 젖꼭지는 좀 가슴에 있어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좀 이제 2년 정도 되셨으니까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시기는 조금 지나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너무 큰 보형물을 넣으셨을 경우에는 좀 보형물을 작은 거로 줄인다든지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그 감각이 조금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돌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한데 일단 그런 거를 보형물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많이 해결이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안에 네? 그 있는 보형물을 이제 빼고 네. 새로 다른 보형물을 또 넣어야 된다는 소린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플레인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3군데, 4군데로 나눠지는데요. 그 넣는 부위 자체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아주 좁은 공간에 너무 큰 보형물이 들어가 있으면 신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그 보형물 자체를 좀 작은 걸로 바꿔주시면 그 누르는 신경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감각이 좀 회복되는 걸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한 분 또 만나봤고요. 사실 이 시술 받는 시간도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일 수 부담이죠.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면 겁이 나잖아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은 한 2시간, 3시간 사이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고요. 수면 마취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1시간 반 정도만 해도 끝나고요. 물론 지방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좀 시간이 더 걸려서 3시간까지도 걸리기도 하는데요. 수술 시간은 한 2시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근데 뭐 지방을 빼고 중간에 정지하는 과정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이렇게 그 수면하는 시간은 2시간 내외니까요. 수술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우려할 만한 수술은 아닙니다. 이 총 수술 시간과 회복 시간이 좀 관계가 있습니까?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좀 빠르신 분들은 하루 만에도 출근하시고요. 저희도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들이 하시는데 보통 직장인들 금요일 날 수술 받으시면 월요일 날 출근하시는 정도는 되시거든요. 물론 지방을 뺀 부위가 좀 뻐근하게 불편하시고 이런 거는 있으신데 가슴 자체는 많이 불편해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 3일 정도 휴식하시고 나시면 출근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되십니다. 수술 후에 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 옷을 너무 뭐 꽉 끼는 옷을 타이트한 입으면 거. 안 된다. 네. 이런 어떤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속옷을 입지 말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어. 왜냐하면 이제 지방이 이식했는데 제가 나무를 옮겨 심어 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위에서 누르게 되면 그 나무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속옷의 사이즈를 입는 거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생착을 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식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자마자 이제 제가 몸매 교정을 해드렸으니까 다이어트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슴에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한 2-3달 있다가 다이어트 하시고 그 전에 식사를 잘 하시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이어트도 직후에는 좀 피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또 시술을 받을 때 너무 아프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프지 않은지도 궁금하고요. 요즘 또 이게 참 민감한데 이 성형외과에서 쓰이는 마취. 네. 그죠? 어떤 방법으로 마취해 주시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유명한 프로포폴을 써서 하는 거 맞고요. 수면 마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용도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수술할 때 그거를 쓰는 이유는 가장 빨리 잠들 수 있고요. 금방 깰 수 있는 부작용이 가장 적은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만으로 이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취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전신 마취에 비해서는 수면 마취가 빨리 주무시고 빨리 깨니까 좀 더 편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가지방 이식을 해서 가슴 성형을 한 경우에 사실은 뭐 흉터가 굉장히 적다고 했는데 흉터 없습니까? 정말? 제가 절개 부위가 한 부위당 2, 3mm 정도? 아. 가슴으로 따지면 가슴 아래쪽 밑선에다가 2, 3mm 정도만 절개를 하고요. 한 바늘 정도 꼬매는 정도의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흉터 자체는 보형물 넣을 때는 보통 4-5cm 정도를 절개를 하니까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흉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장점이 많은 가슴 성형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지금까지 뭐 어떤 시술 케이스가 원장님 많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케이스는 꽤 많이 했습니다. 3,000 케이스가 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늘면 늘수록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도 좀 전략이 될 거고, 왜냐하면 초창기에 5시간 넘게 수술을 했던 거는 예.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었고,
수술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설명만 잘한다면 만족하는 거는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니까 만족도에 대한 또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결과인가요? 저희는 수술을 하시고 나면 이제 경과 관찰을 할 때 이제 얼마나 만족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만족을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부작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뺀 부위가 너무 불편하셔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지방의 생착률에 따라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90% 이상 대부분이 만족이에요. 그죠? 그러면 너무 민감한 질문일까요? 부작용은 한 건도 없으셨어요, 원장님?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부작용도 있고요. 이제 간단한 부작용들은 지방을 채취한 부위가 좀 물퉁물퉁해진다든지 그런 부작용 당연히 초래했었고요. 그런 경우에 다시 지방 이식을 해서 편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 부위도. 아니면은 염증도 한 2분 정도는 계셨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가슴 성형과 지방 이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때 시청자 한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인데요. 네. 평상시에 이제 옷을 입을 때 좀 가슴이 작아서 오빠를 좀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어서 어떻게 TV를 틀다가 중간부터 봐서 그런데요. 네. 네. 이제 혹시 만약에 이거 수술을 하게 되면 감기에 걸리거나 뭐 다른 질병에 걸릴 때 뭐 특별히 가슴이 아프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바로 원장님께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거는 크게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하시고 나서 당연히 불편한 건 있으실 건데 시간이 지나고 생착이 다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키하고 몸무게에 따라서 또 넣는 또 양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키하고 몸무게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가슴의 사이즈, 원래 가지고 있는 그분의 사이즈가 좀 모유 수유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은 당연히 가슴이 좀 클 거고요. 네. 우리 20살짜리 되게 마르신 분들은 굉장히 가슴이 적을 건데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주입량도 다 바뀌게 됐고요. 수술 플랜 자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만족이 되셨습니까? 저 질문을 해도 되나요? 네, 네. 됩니다. 하세요. 네. 제가 지금 그러면은 키가 한 161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45kg 정도 해서 되게 마른 편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최대한 사이즈를 어디까지 키울 수 있나요? 이제 정확한 지방을 측정해봐야 합니다. 같은 45kg라고 하더라도 지방이 많은 45kg가 계시고요.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신 분, 직업적으로 하시거나 운동 그런 걸 하신 분들은 근육이 아주 많고 지방이 적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형물로 저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160 정도에 40kg 정도 되시는 분도 수술을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지방량을 측정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지방량만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그 지방을 측정해서 제가 8kg 토탈 내 몸에서 8kg 정도의 지방이 더 있다고 하면 이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컵 사이즈 정도. 지금 속옷을 입으시는 게 A컵 중반 정도를 입으신다고 하면 B컵 중반 정도가 목표가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제가 네네. 또 운동을 좀 즐겨 하는 편이거든요. 마라톤이나 수영 같은 거. 또 이런 게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영향을 미치나요, 가슴에? 그러니까 제가 아주 격한 운동, 그런 것들은 골프 같은 그런 가벼운 운동들은 한 달 있다가 이렇게 진행하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풀코스로 마라톤을 뛰신다고 하면 3달 정도 있다가 하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자마자 막 뛰어다니는 건 당연히 지방이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거니까요. 처음에는 좀 삼가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아주 이렇게 과격한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격한 운동들은 한 3달 정도 있다가 진행하시면 특별하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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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형물과 자가 지방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너무 말라서, 체형이 너무 말라서 이 지방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 다른 경우에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방암에 걸리셔서 재건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가슴 한쪽이 없으시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으시면 아주 거북이 등껍질처럼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넣으면서 지방을 넣어서 가슴을 양쪽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보형물을 넣었는데 너무 마르신 분들은 티가 너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하면 사발만 올려놨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너무 좀 티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 위에 지방으로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게 되면 그런 만지는 감촉이라든지
그런 느낌 자체가 많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 이제 가슴 성형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내 가슴이 좀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좀 위로 탄력을 주기 위해 가슴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자가지방 이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너무 크셔서 처진 경우에는 단지 축소 수술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실 건데 네. 많이 늘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모유 수유 같은 걸 많이 하시게 되면 안에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축 늘어지시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단지 그 젖꼭지 자체만 위로 올리게 되면 그래도 좀 너무 납작한 느낌 때문에 좀 상실감 같은 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지방을 받쳐주게 되면 아무래도 모양적인 게 좀 아주 젊은 모습의 그런 예쁜 가슴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많은 시술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몸무게에 따라 지방을 넣는 방법이 좀 양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은 양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흡입이 주다. 지방이 너무 많으셔서 지방 빼는 게 목적이시면 거기서 당연히 많이 빼내고요. 빼내고 제일 좋은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억지로 밀어 넣으면 당연히 뭐 400cc, 500cc도 들어갈 수 있지만 통상 제가 설명하는 거는 가슴 한쪽당 200cc 내외로 넣습니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좁은 공간에 지방을 잔뜩 밀어 넣는다고 해서 생착률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손으로 만져서 아주 텐스 이렇게 너무 딱딱하다든지 하면은 거기서 멈추고 있고요. 그래서 적당량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돼서 제가 이식하는 걸 설명을 드릴 때도 조금 이렇게 공간을 벌려서 200에서 250cc 사이 정도 넣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200에서 300cc 사이라면 사실은 저희가 감이 잘 오진 않아요. 뭐 한 우유팩 하나 정도일 것 같은데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컵으로 친다면 물론 사람의 체형 따라 다르겠지만 컵이 한 뭐 몇 단계나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까요? 200cc를 기준으로 한 컵 기준입니다. 내 가슴이 만약에 보형물 200cc를 넣었을 때 보통 한 컵이 키워집니다.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문자가 또 하나 와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208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수술 후 금주나 금연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금주, 금연이 좀 절실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금주, 금연의 이유가 뭘까요? 올려주셨는데요. 뭘까요? 그 흡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혈관에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이 절단되면 연결하는 게 성형외과에서 연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손가락이 이제 이식 수술을 잘 돼도 손가락이 다음날 죽을 정도로 담배가 연기가 되게 안, 왜냐하면 혈관을 수축시켜버리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 가슴에다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가슴으로 가는 혈관을 작게 만들어 버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가슴으로 가는 영양이 줄어들 거니까 지방의 생착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이어트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그 생착률이 많이 떨어질 거고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양주를 되게 뭐 소주를 한 병 드시는 분이 한 잔 드셨다고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고요. 내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당연히 지방 생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가능하면 한 2주, 3주 동안은 하지 말라고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네. 술과 담배는 뭐 어떤 수술 후에든 좀 해로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아까 가슴 성형 얘기를 하다가 상실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 가슴이라는 건 여자한테는 정말 아름다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다면 정말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그 상실감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이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셔서 가슴이 없는 경우에 가슴 성형 수술을 받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경우가 많았나요, 원장님?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이 오히려 그런 보형물로 재건을 하자고 하면 꺼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물질이 또 들어오고 또 외국에서 발표가 또 보형물 넣었더니 유방암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꺼려지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내 것만으로 만들자, 지방으로 만들자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지방으로 해서 그 딱딱한 조직을 올리는 것이 만만치는 않아서 수술 횟수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방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좋은 수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유방암 완치가 급선무겠지만 완치 후에 얼마나 있으면 이 그 지방 수술이 완치를 가능할까요? 판단하는 게 있어서 기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네. 완치만 판정 받으셨다면 가슴에 지방을 넣는 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뭐 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발이 없으면 완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5년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암을 완치했다 안 했다 하는 거는 제 소견은 아니고 보통은 네네, 내과 그렇죠. 선생님이라든지 네. 그런 선생님들의 자문으로 구하고요. 그 선생님이 완치가 됐다는 소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재건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물론 지방을 넣는 거는 아니지만 암 조직을 수술하자마자 동시 재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완치가 될 때까지 5년 동안 그 상실감 속에서 살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좀 안정화됐고 그 주치의 선생님이 수술을 하신 선생님이 이제 하도 상관없다는 소견만 주신다면 완치 판단하기 전에 지방을 넣는 것 자체는 네. 그게 뭐 암을 유발하는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가지방 이식을 받은 분들이 이제 받고 싶은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네. 받고 나면은 이게 또 처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가슴이 너무 적으셔서 오시는 분들이니까요. 적으셔서 이제 너무 큰 분들은 줄이는 것에 당연히 이렇게 포커스를 둘 거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가슴이 적으셔서 확대한 아까 얘기했던 하체형 인간이 많습니다. 상체형 네. 인간이 아니고요. 허벅지 쪽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슴에 어느 정도 볼륨감을 주는 거는 충분히 예쁜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게 그렇게 막 허리에 무리를 주거나 너무 옷 입는데 부담이 될 정도로 크게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지방이 좀 부족한 경우에 허벅지와 주로 배에서 이제 빼낸다고 하셨잖아요. 양쪽에서 다 빼낼 수도 있을까요? 허벅지에서도 배에서도 동시에. 네,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방이 모자르시거나 네. 아니면 흡입이 목적이신 분들은 당연히 동시에 채취를 해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통증이나 불편함은 아마 허벅지만 쓴 것보다는 조금 더 불편함을 드릴 겁니다. 회복 기간에 있어서 좀 길어질 수도 있겠군요. 약간 더 길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자가지방 이식을 대부분은 이제 한 번 혹은 두 번에 끝내신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경우에 더 많이 이제 하게 더 큰 거를 바라시는 거죠. 만약에 제가 충분히 목표했던 게 한 컵이라고 하면 한 컵을 달성을 하면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물론 뭐 흡연 같은 걸 하시거나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두 번을 했는데도 생착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한 번 더 해서 우리 목표했던 사이즈를 달성하는 거를 위해서 3차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모를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좀 뭔가 대형 병원과의 협력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후에 그 유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실 때는 나이가 조금 많이 드셔야지 그게 이렇게 검사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도 검사를 해서 유방의 건강한지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병원에 급하신 경우에는 개인병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급하시지 않으시다면 대학병원에 의뢰를 해서 대학병원에서 전후를 사진을 찍어서 건강한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한 분 계셨는데 그 젊으신 분이 유방암이 검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네. 대학병원에 가는 의의가 있는 거는 거기서 다 수술까지 다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슴 사진을 찍어보면 보형물을 넣은 경우에는 당연히 티가 나잖아요. 사진 속에서. 이 지방을 넣은 경우에도 티가 날까요? 제가 건강검진을 할 때 반드시 말씀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요? 원래 가슴에 있는 지방의 양상이랑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말씀을 안 하면 그 검진하는 방사선과 선생님이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을 뵙기 전에 이렇게 넣었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게 좋고요. 아주 양상이 아주 많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오해를 하시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검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슴 성형을 하신 후에 꼭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했다고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네, 이제 뭐 해주시기 부끄러운 게 아닌 것 바랍니다.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오늘은 주로 가슴 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방 이식, 자가지방 이식은 얼굴 부위에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가능하죠, 선생님? 그래서 제가 하시는 분은 절반 정도는 얼굴에 같이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젊은 분들도 팔자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마가 좀 볼록했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이제 같이 이제 조금만 더 채취하면 되니까요. 조금만 더 뽑아서 얼굴에 이렇게 이식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이식을 하신 분들인데요. 이제 전후 사진을 보시면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팔자주름 같은 게 꺼져 있는 게 많이 좋아지셨고 좀 많이 어려 보이신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한 번에 수술로 하루에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얼굴과 가슴을 동시에. 동시에 한도 뭐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10분 정도
그런 정도만 시간이, 왜냐하면 지방 어차피 뽑을 때 조금 더 뽑아가지고요. 얼굴에만 조금만 더 주입하는 시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부담 없이, 마취 시간에 대한 부담도 없이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가슴 성형, 그 중에서도 자가지방 이식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슴 수술을 좀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슴 수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시술도 아니고요. 보형물도 되게 좋은 시술이고요. 자가지방을 넣는 것도 되게 좋은 시술이고, 수술 받으시지 않는 것도 되게 좋은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나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자기 본인한테 가장 맞는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터넷 같은 자료, 이렇게 지식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가슴 성형, 그중에서도 자가지방 이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성형외과 강태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과 계속해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며칠 동안 기온이 조금 올랐나 싶었는데 그렇죠. 또 네. 추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기상청이 한파특보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춥습니다. 올겨울. 맞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계속 내내 추울 거라고 하고요. 다음 주에 추위가 한풀 꺾일 거라고 하는데 다음 달 초에 한파가 또 한 번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정말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감기 기상 지수, 그리고 수도관이나 계량기 등 이 동파 발생 가능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도 여러분들 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정말 건강에 알찬 정보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